안녕하세요. 행복서재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한 개의 기쁨이 천 개의 슬픔을 이긴다. 1권 3과 태도편의 두 번째 이야기로 돌아왔습니다. 선한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이 드라마의 에피소드 원작들이 수록되어 있는 이 책 한 개의 기쁨이 천 개의 슬픔을 이긴다는 드라마만큼이나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는 에피소드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데요. 저자이신 조우성 변호사께서 25년간의 변호사 생활을 하시며 보고 듣고 겪은 드라마 같은 생애 리얼리티가 담겨 있습니다. 딱딱하고 차가울 것만 같은 법 이야기에 리얼리티가 주는 생동감, 그리고 저자의 선함과 따스한 마음, 또 인생의 내공이 참 진한 감동을 전해줍니다. 게다가 각 에피소드마다 우리 생활에 도움이 될 법한 법상식들이 담겨 있는 것도 이 책의 매력이죠. 그럼 오늘의 이야기로 함께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함부로 살 수 없는 이유. 송세희 씨는 20살 때 김동인 씨를 만나 결혼했다. 남편 동인 씨의 아버지인 김세춘 씨는 작은 고물상부터 시작해 탄탄한 철강판 제조회사를 일구어낸 사업가로 세희 씨가 사는 지역에서는 손에 꼽히는 자산가였다. 자수성가한 아버지와 달리 생활력이라고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던 남편 동인 씨. 그런 아들의 유약함을 알기에 시아버지는 항상 넉넉한 생활비를 대줬고 덕분에 세희 씨 가족은 남부럽지 않은 생활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불행은 예고 없이 찾아왔다. 2014년 김세춘 씨의 회사는 주요 거래처의 부도로 갑작스러운 경영위기를 맞았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던 김세춘 씨가 뇌출혈로 쓰러졌고 결국 한 달 후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김세춘 씨의 외동아들인 동인 씨는 아버지 사업을 물려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돌아가신 김세춘 씨가 남긴 10억 원 상당의 빚이었다. 당시 지인을 통해 빚이 자식에게 상속된다는 말을 들은 세희 씨는 남편 동인 씨에게 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알렸다. 동인 씨는 빚이 아들인 자신에게 넘어오지 않도록 법원에 상속 포기를 신청했다. 부잣집 아들로 어려움을 모르고 자랐던 동인 씨는 막상 본인이 생계를 책임져야 할 상황이 되자 삶의 무게를 버거워했다. 그는 매일 술을 마셨고 젊을 때부터 즐기던 노름을 끊지 못하다가 결국 2년 후 간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유복한 부잣집 맏며느리였던 세희 씨는 독한 마음을 먹고 자신의 힘만으로 아들을 키워야 했다. 그녀는 식당 보조일부터 시작했다. 예전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지만 아들을 위해서라면 못할 것이 없었다. 다행히 아들 내혁 씨는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열심히 공부해 H대 회계학과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다. 그리고 유수 대기업인 S물산 작은 부서에 입사했다. 세희 씨는 아들이 S물산에 입사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동안 참아온 울음을 터뜨렸다. 힘겨웠던 지난 세월을 한 번에 보상받는 기분이었다. 그런데 레혁 씨의 첫 월급날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났다. K상호저축은행에서 약 3억 원의 채권이 있다며 월급에 가압류 조치를 해온 것이다. 레혁 씨는 K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린 적이 없었기에 무언가 착오가 생긴 것이라 생각하고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하지만 레혁 씨의 상사는 이 문제를 당장 해결할 것을 명령했다. 아무래도 금융기관에 3억 원 빚을 지고 있는 신입사원에게 회사 자금일을 맡길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최악의 경우 레혁 씨는 회사를 그만두어야 할 수도 있었다. 마음이 다급해진 세희 씨가 직접 K상호저축은행을 찾아갔고 비로소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되었다.
레역 씨의 할아버지인 김세춘 씨는 10년 전 K상호저축은행에서 1억 5천만 원을 빌렸다. 그는 이 빚을 갚지 못한 채 사망했고 아들 동인 씨는 자신에게 아버지의 빚이 상속되는 것을 막기 위해 상속 포기 신청을 했었다.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숨어 있었다. 민법에 따르면 상속을 포기할 경우 그 상속분은 그 다음 상속인에게로 넘어간다. 동인 씨가 상속 포기를 함으로써 채무는 아들을 넘어 손자에게 상속된 것이다. 그리고 꼬박꼬박 이자를 불리고 있다가 레역 씨가 월급을 받게 되자 기다렸다는 듯이 빚을 갚으라는 청구를 한 것이었다.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은 세희 씨는 K상호저축은행 담당자에게 찾아가 울면서 사정을 설명했다. 이제 갓 사회에 진출한 아들에게 3억 원의 빚이 얹어진다는 사실이 너무 끔찍하거니와 어렵게 얻은 직장을 잃을 수도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K상호저축은행 담당자는 단호했다. 개인적인 사정을 일일이 봐드릴 수 없습니다. 저희는 법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희 씨는 고민 끝에 나를 찾아왔다. 변호사님, 어쩌면 좋습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창창한 우리 레역이 앞길에 이게 무슨 일인가요? 세희 씨는 연신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쳤다. 이론적으로는 K상호저축은행이 주장하는 바의 근거가 명확했기 때문에 딱히 반박할 여지가 없었다. 나는 세희 씨에게서 K상호저축은행 담당자의 연락처를 넘겨받아 전화를 했다. 무료 법률 상담을 진행하는 변호사인데 사정을 들어보니 너무 딱합니다. 이 사건은 전후 사정을 종합해서 귀사해서 대손 처리해 줄 수는 없겠습니까?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역시 싸늘한 답변이었다. 원칙적으로 법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희망을 안고 나를 찾아온 의뢰인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을 때에는 변호사로서 절망감을 느낀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민법의 상속편 조문 중에서 상속 포기를 규정한 부분을 몇 번이고 다시 읽어보았다. 아, 궁즉통이라 했던가. 그렇게 몇 시간을 법전과 씨름을 하던 끝에 문득 사건을 해결할 실마리가 보였다. 민법 제1019조에 따르면 상속인은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과연 레역 씨는 언제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알았다고 볼 것인가? 엄격하게 따지면 아버지인 동인 씨가 상속을 포기하는 순간 할아버지의 빚이 레역 씨에게 넘어온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하지만 과연 레역 씨가 그 순간에 자신이 상속인이 된다는 것을 알았다고 볼 수 있을까? 아마 법원에서도 그렇게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법률 전문가가 아닌 다음에야 상속인을 대신하여 그의 직계 비속이 재산을 상속한다는 대습 상속을 바로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결국 레역 씨는 최근 자신의 월급이 가압류가 된 시점에서야 비로소 자신이 할아버지의 채무를 상속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이다. 그렇다면 월급의 가압류가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상속 포기 신청을 하면 빚을 떠안지 않아도 된다. 역시 항상 법조문을 꼼꼼히 읽어봐야 해. 스스로 머리를 한 대 쥐어박고는 세희 씨에게 이 사실을 설명했다. 아드님 월급이 가압류되었다는 통지를 받은 날짜가 언제죠? 2019년 3월 20일이라고 합니다. 오늘이 6월 18일. 그러니까 바로 내일이 3개월째 되는 마지막 날이었다. 세희 씨는 어떻게든 K상호저축은행과 타협을 보려다가 석 달의 시간을 허공에 날려버린 것이다. 나는 바로 직원을 통해 상속 포기 신청서 문안을 작성하게 하고 레역 씨와 통화해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게 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일찍 법원에 상속 포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법원은 레역 씨의 신청 사유를 적법한 것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였다. 세희 씨가 만약 이틀만 늦게 나를 찾아왔더라도 레역 씨는 3억 원이라는 큰 빚을 안고 살아야만 했으리라.
지금 생각해도 손에 땀이 나는 아찔한 일이다. 우리는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 상속으로 많은 재산을 물려받게 된 주인공들을 보면서 그들을 부러워하곤 한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자식들이 부모의 재산이 아니라 빚을 물려받는 경우가 훨씬 많다. 그 중에는 부모의 빚을 물려받지 않기 위한 상속보기라는 제도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있고, 알고 있다 하더라도 3개월의 상속포기 신고기한을 놓치는 바람에 부모의 빚을 고스란히 물려받는 사람들도 있다. 이렇듯 법에서 규정한 절차는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한 사람의 운명을 바꿔놓을 수 있기에 결코 소홀히 지나칠 수 없다. 내가 상담하고 소송을 벌이는 사건들 중에는 레이역 씨의 경우처럼 잊고 있던 오래전의 원인이 무섭고도 가혹한 오늘의 결과로 찾아온 경우가 있다. 거기다 내가 저지른 행동들이 나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내 소중한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어디 재산 상속뿐이겠는가. 불가에서는 오늘 내가 쌓거나 짓는 작은 업들이 모여서 자신의 미래뿐만 아니라 자신과 관계된 사람들의 미래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말한다. 어쩌면 우리네 인생살이는 과거와 현재, 미래가 촘촘히 엮이고 얽혀있는 그물망 같은 것인지도 모르겠다. 그러니 어찌 오늘 하루를 함부로 살 수 있겠는가. 오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한 개의 기쁨이 1000개의 슬픔을 이긴다 2편 이야기로 곧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